보자. 여기서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볼 거야. perspective라고 하는 어떤 관점. 이거는 정의됩니다. 뭐로써? 근데 여기서 이 perspective가 바라보는 시각이잖아. 스펙이라고 하는 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art라고 하는 어떤 미술에 대해서 보게 되면 얘는 원근법이 돼. 원근법. 멀리 있는 것을 또는 가까이 있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지. 정의됩니다. 뭐로? define이라고 하는 단어, define 목적어 as로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네. The art of picturing objects. 어떤 사물을 그리는 기술로, 여기 art라고 하는 기술로 보면 돼. 기술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뒤에 언제 그것들이 뒤에 보일 때 보이는 것처럼도 괜찮고 to the eye 그 사물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 사물들을 묘사하는 거. 요거는 뭐뭐인 것처럼이 낫겠네. 보이는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사물들을 묘사하고 그리는 기술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미술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는 거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아니야. 이건 좀 다른 내용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뭐 하라고? 나타내라고. represent, 표현하다, 나타내다. 멀리 있는 사물들을 어떻게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내라고 우리는 배워왔어. 그로 인해서 이것은 주게 되는 것입니다. illusion of depth라고 하는 깊이의 어떤 착각이나 환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뭐 나무가 이렇게 있고 나무인데 나무 근데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얘가 크고 작고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건데 그림상으로 봤을 때에는 평면에 있는 똑같은 위치인 거야.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에는 착시가 일어나는 거지. 제가 멀리 있구나라는 착시가 생기는 거야. 이걸 깊이로 본 거고 그걸 illusion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래서 illusion of depth라고 하는 것은 원근법에서 주는 하나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다라는 거지. 문법적으로 giving이라고 하는 걸 쓴 거는 thereb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우선 얘는 부사로 쓰이는 거고 얘는 부연 설명만 할 뿐이야. 문장의 구조에서 동사를 또 쓸 수가 없어. 의미는 그로 인해야. 근데 여기에 whereby,라고 하는 비슷한 단어가 있어. 얘는 접속사나 또는 관계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 그래서 의미는 똑같아. 둘 다 똑같은데 얘는 뒤에 문장이 오면 안 돼. 하지만 얘는 올 수 있어. where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 근데 굳이 왜 이런 단어들을 쓰느냐? by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오는 거야. 앞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 방식으로 인해서 뒤에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여기까지는 문장이 다 끝났지. 부연 설명이잖아. 그래서 thereby,는 얘는 부사니까 동사를 또 쓸 수 없어. 그러면 그냥 분사 형태로 이렇게 써준 거야. 원근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고 하지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야. Are they really smaller? 그것들이 실제로 더 작은가? 실제로 더 작지 않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동일한 대상이라고 해도 멀리 있는 걸 작게 그린 거고 가까이 있는 걸 크게 그린 것 뿐이지 사실은 둘을 갖다가 가운데 그 앞에다 놓으면 두 개 크기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더 작아? 아니지. 그러니까 아이는 알고 있어. 아이의 입장에서 좀 보려고 그래.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 50 feet away라고 하는 50피트 떨어져 있는 이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똑같이 큰 거야. 뭐만큼? 뒤에 15 feet이라고 하는 away라고 하는 즉 5 feet away 5피트 떨어져 있는 이 사람하고 크기가 똑같다는 걸 알아. 아이의 입장에서도 이건 알고 있어. 이거 원근법이니까 이렇게 멀리 그렸다라고 하는 거. 아니 그렇다면 왜 draw one smaller than the other?
하나를 더 작게 그리냐는 거야. 다른 거보다. 굳이 뭐하러 이렇게 해? 라고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뒤에. 그럼 아이가 그리는 거는 얘랑 똑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이의 그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림하고 좀 다를 수 있어. 아이의 생각에서 바라봤을 때. 그래서 아이의 그림들은 are not reproduction. 복제품이 아니야. 뭐에? 광학 이미지. 광학이라고 하는 거는 빛의 이미지잖아. 우리의 눈으로 빛이 들어와서 그거를 인식하고 우리가 뭔가를 알고 결과물로 만들어내잖아. 다시 만들어내지.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을 빛으로 들어오고 이 정보를 받아서 그거를 우리가 손으로 다시 그려내는 리프로덕션을 만들어내겠지. 하지만 아이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똑같이 그리지 않는다는 거야.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이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거야.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려는 거야. 이 아이는 크기를 사용해. 그럼 아이가 뭐 크기가 다 똑같이 그러냐? 그건 아니고 크기를 다르게 사용하긴 할 거야. to 뭐 하기 위해서? 강조를 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성을 주기 위해서. 강조와 중요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크기를 사용하기도 해. 얘도 그렇게 해. 그런데 일반적인 원근법은 거리감, 깊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만 아이는 크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성과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강조할 부분을 표현한다는 거야. 거리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아이는 자신의 어떤 사물에 대한 개념을 그리게 된대. 그럼 자기가 이 사물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리게 되는데 어떤 방식을 쓰나 봤더니만 이 아이가 그린 그림은 consequently 그 결과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거야. 단순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좀 더 의미 있는 거를 그리는 거야. 충실한 복제품이라기보다는 충실하게 있는 그대로 그렸다라기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거지. 객관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될 수 있어. 사진 기술에 의해서. 사진 찍으면 객관적인 게 나타나는 거지 뭐. 그냥 복제만 할 거면 사진 찍으면 되는 거지. 라는 의미 때문에 이 문장 쓴 거야. 이거 갑자기 왜 사진이 갑자기 등장했나?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창의적인 사람들이고 미술가들이 뭔가 좀 독창적인 걸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많은 진정한 예술가들은, 진정한 미술가들은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정한 미술가들은 왜곡이라던가 distortion, exaggeration, 과장이라던가 reduction, 감소, 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줄이는, 이게 축소시키는 어떤 본질적인 것으로 감소시키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 앞쪽에 나와 있는 reproduction하고는 좀 상반되는 내용들을 보여주려는 거고 그러한 모습이 아이의 그림에서 나타난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reduction이라는 건 이게 고3 때 좀 나온다. 이게 작년에도 한번 나왔던 거야. 감소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큰 것도 있는데 어떤 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나 원자라는 것이 있지. 그러면 그 작은 것으로 그 어떤 이 분필도 보면 분필의 분자나 원자를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크기가 줄어든 걸 생각하는 거야. 그럼 reduction이라는 단어가 되지.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크기가 줄어들었다라기보다는 작은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이야. 환원이라는 말을 쓴다. 고3 때 쓰여. 좀 어려워. 이 단어가 들어가 있던 작년 EBS 교재도 굉장히 어려웠던 거였어. 노화 방지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들의 건강을 세포 단위로 보겠다. 이런 걸로 쓰였을 때 나온 건데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감을 통해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그냥 복제하는 것에 끝나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에게 중요하고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을 크기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그 사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의미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이러한 모습은 진정한 미술가들이 보여주는 모습하고도 비슷한 거다라는 거지. 마지막. 그래서 I는 draws, 그려. man, 사람을 더 크게 그려. 뭐보다? 나무보다도 더 크게 보이게 그릴 수도 있어. 자신의 앞들에 있는 나무. 원래는 그럼 앞들에 있는 거니까 나무가 더 커야 되는데 사람을 더 크게 그릴 수 있어. 자기에게 중요한 거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는 그 사람이 is more significant. 좀 더 중요하니까. 그럼 요거를 바꿀 수도 있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meaningful. 이 아이에게 좀 더 의미 있는 거니까. For the same reason. 똑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사람을 더 크게 볼 수도 있어. 집보다 더 큰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야. 원근법이 아닌 의미적인 것 때문에. 이 정도까지 써봅시다. 어떤 단어가 키워드일까? 중심 내용에서 볼 건 뭘까? 원근법, 거리감. 아이의 그림은 그런 거는 사실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럼 아이의 그림에는 뭐가 없나? 그 원근법이 없겠지. 그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뭔가 다른 말로 좀 바꿔야 되나? 그게 깊이의 표현이라고 했었어. 아까 depth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그런 표현은 없는 것 같아. 그럼 그림 속에 있는 물체의 뭐를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를 표현할까? 그거는 사이즈였잖아. 크기지, 크기. 그 크기가 아이들의 어디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대상의 뭐를 나타내는데 의미, 중요성, 요게 들어가면 되겠네. 의미도 괜찮아. 의미, 중요성이라는 거. 자, 요거를 이제 영작을 한번 해봅시다. 주어는 아이들의 그림. 표현이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도 되고, 가지고 있지 않다. don't have. 이런 말 써도 되고, 아니면은 아예 없다라고 보기 좀 애매하지. 아이도 이제 원근법을 표현할 테니까. 그게 좀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children's drawings lack.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야. lack. 부족하다. 천천히 쓰면서 어떻게 되냐. 그럼 lag이라는 단어를 이제 또 공부할 수도 있잖아. lag 다음에 뭐 쓸까? 얘 목적어 바로 오나 안 오나? 얘 목적어 바로 와. 타동사거든. 그럼 뭐가 없는데? 깊이의 표현. 의 들어갔잖아. 의. 바꾸면 되지. 표현 of 깊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So the expression of depth. 깊이의 표현은 없어. 그럼 이건 없고 그림 속에 있는 물체의 크기는 다시 이제 문장을 또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럼 접속사 하나 쓰고 크기는 그리고 의 들어갔으니까 of 쓰고 물체 뒤에 나오면 되겠지. 그림 속에 있는 the size of an object. 물체의 크기. 어디에 있는? 그림 속에 있는. 그림 속에 있는 걸 in 들어가면 되지 뭐. in the drawings. 그림 속에 있는 물체의 크기. 그럼 이거는 나타냅니다. 나타내다 아까 represent도 있었지. show 써도 괜찮지. 뭐 다 들어가면 되겠네. 근데 여기서 이제 쓰려고 하는 것은 reveal이라는 단어. 이걸 쓸 거야. 나타내줍니다. 보여줍니다. 뭐를? 중요성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 reveals its significance. significance라는 단어도 한번 쓰면서 곰곰이 보고 reveal이라는 단어도 보여주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다 될 수 있구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중요성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 중요성이야? 아이들의 마음 속에 있는, 또 in 들어가면 되지 뭐. In the children's mind. 여섯 개를 다 봤지. 우리가 보통 이제 학원에서 하는 것들은 문제풀이 위주가 많이 있고, 우리도 문제풀이를 하긴 할 거야. 수능 대비를 위해서는 해야 돼. 너희도 교과로 지원을 하던 종합으로 지원하면 당연히 뭐 수능이라고 하는 건 좀 빠지겠지만 정시라고 하는 비중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가 갈 수 있는 길들에 대해서는 많이 열어놔야 돼. 그러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문제풀이 위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기말이 끝나면 이번 방학 동안에 아마 뭐 특강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게 될 거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게 있다. 수능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해석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문제풀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너희는 전 단계가 지금 빠진 상태에서 갈 수는 없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지문을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가야지. 근데 지문을 읽지도 못해. 또 어떻게 문제풀이를 해?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기본 실력을 최대한 키워야 돼. 지금 6개의 지문을 했지. 이 6개를 가지고 너희가 공부하려고만 하면 하루 종일 공부할 수도 있어. 이 문장을 계속 쓰면서 연습할 수도 있고, 내용 파악도 할 수 있고, 단어 계속 외우고, 문법적인 것들을 계속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다 달리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꼭 염두에 두고 6개의 지문, 이 자료 나중에 어디 책가방이나 저 책상 뒤에서 그냥 먼지 쌓여가지고 나타나지 말고 공부를 꼭 많이 하라고.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만든 자료야. 힘들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좀 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영어에 대한 뭐 문법이나 해석이나 다 어려울 수 있겠잖아. 해봐야 돼, 계속. 나는 해석이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래도 해봐야지. 하다가 안 되는 것들 자꾸 찾아야겠고, 문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딱 6번까지만. 뒤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전부 다 숙제로 좀